그 유명한 러브콜이 많이들 그때 당시에 거의 진짜 20개가 넘는 곳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제 연봉 숫자는 안 물어볼게요. 네. 몇 배 정도 지금 더 벌고 계세요? 제 손가락이 지금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잠깐 없어? 손으로 안 된다는 거 한 20배 된다는 아니 거야?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김민지 영양사님. 네. 학생들 이제 급식인데 급식 메뉴에 랍스터를 넣어주셔서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엄청 이슈가 돼요. 그 유명한 급식 그 파주중 세경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제가 8년 정도 했었고 지금 GS 본사 사원식당 총괄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인터뷰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뻔한 거 빼고 정말 제 채널에서만 들려줄 수 있는 공중파에서는 못하는 이런 거를 하는 자리거든요. 네. 저 진짜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식자재를 너무 잘 알고 단가가 결코 싸지 않은데 학생들 인당 끼케하고 한 3,000원 맞아요. 3,000원 초반이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랍스터를 개인 비용으로 하신 건가요? 댓글 중에 가장 웃겼던 게 교사 선생님 돈을 빼앗아서 급식실에 넣었다고 막 이런 댓글이 있어서 너무 웃겼었는데 사실 제가 그 학생 때 급식실에 대한 별다른 추억이 없었고 또 저희 학교가 그 산속에 있는 학교라서 뭐 맛집이나 이런 쪽에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솔직히 학업 스트레스, 뭐 수업, 수능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급식실만큼은 즐겁게 먹을 수 있을지 하다가 랍스타를 제공하자가 아니라 그럼 생일 축하의 날을 해서 매달 생일을 축하해보자. 그리고 로컬데이도 챙겨보고 세계 음식도 챙겨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언젠가 소리함에 선생님 우리 랍스타 한번 해주세요라고 적어낸 거예요. 제가 맨 처음 봤을 때는 기가 찼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랍스타를 지금 이거 얼마인 줄 알고 해달라는 거 하는데 제가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장 조사도 하고 또 알아보다가 1년 만에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고 거의 세경을 근무하는 동안 5번 정도는 제공했었던 것 같아요. 랍스터를 5번? 네. 그 급식에 대한 학교에서도 그 버젯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돈가스 하나가 1,000원, 1,500원 하면 치킨 가슴살을 시키면 600원이거든요. 그걸 수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값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이들이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조금 다져서 넣어서 단가를 낮춘다던가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낮추다 보면 한 달 예산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대단한 게 저도 호텔을 운영하고 저희 구내식당이 있어요. 네. 뭐 김치볶음밥으로 이렇게 뭐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쨌든 아이들한테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제가 빈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말하는데 예전에 뭐 학교에서 일했을 때 얘기를 하면 표정이 되게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제 메뉴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손발이 잘 맞았고 또 제가 이런 메뉴를 말씀드렸을 때 더 맛있는 메뉴를 완성해 주셔서 또 제가 또 신나서 이런 메뉴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파주에서 8년 일하시다가 네. 어쩌다가 GS로 이게 제가 이게 방송에서 말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기사가 났고 해서 처음 정말 말씀드리는 건데 제 SNS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제가 퇴사했을 때 글을 올렸는데 그게 갑자기 다음날 실시간 검색어 올리고 뉴스에도 막 300만 조회수가 나오고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그냥 퇴사한 게 갑자기 뉴스가 났었는데 그 다음에 GS 스카우트 됐다 막 이런 기사가 연달아서 났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좀 힘든 점도 너무 많았고 상처받는 점도 너무 많아서 번아웃이 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에 영양사를 잠시 그만두고 좀 떠나 있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는 이미 세경을 그만두고 GS로 이직 이렇게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해명하기엔 이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계세요. GS 때문에 이직했다는 걸로 알고 계시고. 근데 그건 기사고 그러면 팩트는? GS 자체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취지가 전혀 아니었고 맨 처음에 그냥 메뉴 컨설팅으로 몇 번 미팅을 하다가
제가 마침 그만뒀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조금 쉬다가 GS에 와서 좀 새로운 일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맞춰가면 어떠냐 해서 GS에 가게 된 거였지. 제가 평상시에 막 어렸을 때 20대 때 저도 막 대기업을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마침 그만뒀다는 기사가 나면서 제가 그렇게 떨어졌었던 기업들이나 러브콜이 많이 들 그때 당시에 거의 진짜 20개가 넘는 곳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감회 새롭겠다. 너무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부터 막날 까도내듯이 날 떨어뜨려? 이제 와서 나를 막 내 저기 가나봐. 네. 그래서 이제 GS에 컨설팅 의뢰가 오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하게 된 거는 너무 작은 학교 업무만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기도 했고 평상시 뭐 메뉴 개발이나 기획 여러 가지도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GS의 기업 경영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했던 게 잘 맞아서 GS에 가볼까 했는데 너무 적성에 맞아서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어요. 적성에 맞는다. 약간 돈을 더 준다라는 돌려 말한 것 같죠? 궁금한 거. 파주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제 연봉 숫자는 안 물어볼게요. 네. 몇 배 정도 지금 더 벌고 계세요? 근데 이거 말하면은 다 추측이 가능하신 게 학교는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해요. 저는 뭐 중시석시까지 했기 때문에 급여를 조금 더 받긴 했지만 지금 받는 급여는 그때 당시 한 3-4배는 훨씬 세네 배는 훨씬 한 4-5배. 네. 제 손가락이 지금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잠깐 없어? 손으로 안 된다는 거 한 20배 된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수학을 잘 못해서. 이건 제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사내식당 인당 식재료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끼 식재료비는 3,800원으로 쓰고 있어서 아마 기업 급식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식재료비를 쓸 거예요. 3,800원. 왜냐면 저희 회사 구내식당 1식당 얼마 정도 식재료 들 것 같으세요? 여기는 강원도니까 3,000원 초반? 지난달 거 엊그제 결제했는데 인당 3,700원. 판매가 얼마? 식재료. 식재료비를요? 저희는 무료예요. 무조건 무료. 직영이시고 네, 또 직영. 하시니까. 좀 대기업의 이 원가를 몰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들어보니까 확실히 저희도 꽤 이 정도면 잘해요. 3,800원이면 되게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원분들 식사를 챙겨주는 회사가 많이 없잖아요. 또 저희는 호텔이라 3교대 근무자들 있잖아요.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근데 이게 저희 직원 식당에서 예전에는 점심을 항상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면 점심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3교대 하는 직원들은 저녁이나 아침이 약해지면 이 친구들은 제일 배고플 때 제일 약한 음식을 먹게 돼서 저는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을 균등하게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챙겨주는 회사가 있으면 진짜 저도 직원 입장이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그리고 또 궁금한 거. GS 타워의 직원들의 반은 남자일 거 아니에요? 네. 싱글이신가요? 네. 혹시 근무하면서 몇 번의 대시를 받아보셨나요? 근데 직원분들이 저한테 막 어느 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점심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랍스터 영양사님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저는 대시보다 사진 찍어주세요. 뭐 좋게 봤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사진 찍어달라는 거구나. 대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대요. 네, 대시는 한 번도 없었어요. 4년 동안. 네, 제가 식당에서 그리고 막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붙잡으실 수 없을 거예요. 뛰어다니고 막. 그 GS 타워 남직원 중에 싱글인 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얼마든지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GS가 되게 큰 회사잖아요. GS 타워에 국한 두지 말고 전국의 GS로 이렇게 아니에요. 영양사라는 직업에 가장 힘든 거 혹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영양사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뽑았던 1순위인데 여사님들과의 합을 어떻게 잘하는지. 왜냐면 영양사님들이 이렇게 메뉴를 짜도 여사님들이 못한다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막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메뉴 제공하기까지 여사님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메뉴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런 메뉴 못한다고 아예 안 하신 적도 있고 안 하고 가셔서 제가 정말 밤새서
단 적도 있고 이렇게 메뉴 조율하기까지가 정말 한 번에 랍스타 메뉴가 나온 게 아니라 그 8년 동안 정말 많은 여사님들이랑 합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뭐 돈코츠 라면 이렇게 던지면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사님들이 알아서 삼겹살을 저번에 우리 보쌈으로 나갔으니까 이번에 구워서 나가볼까?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영양사님께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드리는 게 영양사와 여사님들 관계가 좀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이렇게 동료 입장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메뉴 작성할 때 영양사님만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사님들이랑 같이 결정하다 보면 또 제가 놓치는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여사님들도 메뉴에 같이 참여하다 보면 책임감이 높아져서 메뉴 퀄리티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 많이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영양사로서 메뉴 구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영양사의 업무를 모르시지만 영양사는 식단 작성부터 실제로 발주, 검수, 입고, 여사님들 위생교육, 현장관리 이게 정말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뽑으면 저는 위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맛있는 제가 랍스타를 주고 싶어도 메뉴가 너무 바빠서 위생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디선가 급식 사고가 날 수 있고 아이들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지켜야 될 원칙적인 건 바로 위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도 엊그제 지 식당에서 밥 먹고 식중독 걸렸거든요. 정말요? 본인 식당 신메뉴를 네. 개발한다고 시식을 자기들끼리 했는데 단체로 설사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쭈꾸미인가 낙지인가 뭐 이상한 거 먹어서. 위생을 정말 그런 거 안 보면 저는 식사를 되게 중요한 복지로 생각해서 근데 저는 직원들 식사 식재료비에 아끼지 않아요. 그럼 메뉴 퀄리티가 자랑하는 거. 그만큼 저는 직원들 음식에 너무 진심이라 이게 F&B 하는 사람들이 영양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잖아요. 네. 위생이 기본인데. 네,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이렇게 쓰시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야, 야 얘기하면 왜 다 커? 있어. 어차피